이번 시간에는 수학적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배울 거야. 말이 좀 어렵지? 이제 수열 파트에서 마지막인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을 주고 두 번째는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식을 주고 이걸 차례대로 대입을 하다 보면 수열 AN의 모든 항을 다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처음 몇 개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한 거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게 숫자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A의 n 플러스 1이 그 앞에 항 더하기 어떤 일정한 수 이렇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이걸 보고 AN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돼. 다른 방식도 있겠지. 다음 항에서 앞에 항을 뺐더니 어떤 일정한 숫자가 나왔더라. 또는 가운데 항을 2배를 했더니 그 양 끝에 있는 항의 합과 같더라. 자, 그 다음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뺀 값과 앞에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뺀 값이 같더라 해도 등차 수열이지. 같은 방식으로 등비 수열은 다음 항이 앞에 항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나누어줬을 때 R이 나오더라. 우리 이렇게도 할 수 있지. 그 다음 가운데 항을 제곱을 했더니 양 끝항의 곱과 같더라. 자, 이렇게 나누어준 값과 이렇게 나누어준 값이 같아도 우리는 이걸 보고 등비 수열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돼. 자, 세 번째는 다음 항이 앞에 항에다가 아까 등차 수열처럼 숫자가 아니라 함수 값으로 주어진 거야. 자, 그러면 첫째 항이 있어. 그럼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F1의 값을 더해준 거고 A3은 A2에다가 F1을 더해준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A의 A의 n-1 플러스 F의 n-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준다고 하면 양쪽으로 같은 값이 들어가는 거는 서로 지워질 수가 있겠지. 그래서 A의 n은 A1 더하기 그 다음에 F 값들은 고스란히 남게 돼 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AN에 등비수열처럼 숫자가 곱해진 게 아니라 어떤 함수값이 곱해진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AN을 구하자고 하면 자, 첫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F1을 곱한 값이고 세 번째 항은 A2에다가 F2를 곱한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A의 n은 A의 n-1 곱하기 F의 n-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해준다고 하면 좌변에도 A1이 있고 우변에도 A1이 있고 A2, A2가 같고 자, 그래서 같은 것들을 지워주면 A의 n은 A1 곱하기 F의 1 곱하기 F의 2 곱하기 자, 그래서 F의 n-1까지의 곱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번에는 A의 n 플러스 1이 AN의 곱과 상수의 합으로 나타내어진 거야. 자,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걸 어떻게 바꿔주냐면 A n 플러스 1에서 어떤 일정한 값을 뺀 이런 항과 AN에서 같은 값을 뺀 이 수열이 앞에 P가 곱해진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상수항을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알파가 Q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새로운 형태의 수열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앞의 항이고 이게 다음 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AN-알파라는 이 수열은 첫째 항이 A1 빼기 알파가 되고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이번에는 세 개 항에 어떤 개수들이 곱해지고 더해서 0이 되는 이런 형태의 정인데 이때 이 개수의 합이 0이 될 때만 우리가 뭔가 변형을 할 수가 있어. 자, 이때 이 Q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 이렇게 나눈다면 자, P에 AN 플러스 1 빼기 AN 그리고 R에 AN 빼기 AN 마이너스 1 자, 이런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고 나면 이번에도 이 수열과 이 수열이 자, 이게 앞의 항이고 그 다음 항이 되는 같은 형태가 되지. 그래서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는 이 수열이 공비가 P분의 R인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제에 Pn이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 임의라는 말은 모든이랑 같은 말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패턴을 따르냐면 일단 n이 1일 때 명제가 일단 성립을 해야 돼. 문제에 n이 2 이상 이렇게 주어질 때는 2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n이 k일 때도 이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이 명제가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보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그랬어.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같다. 우리 시그마 공식 중에 하나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n이 1일 때 n이 1일 때 좌변은 어떻게 돼? n이 1이니까 그냥 1로 끝나. 1의 제곱 이거로 끝이야. 자, 우변은 6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하니까 1 되지? 자, n이 1일 때 우리가 성립하는 거를 확인했어. 자, 그러면 n이 k일 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그래서 어디까지? n이 k일 때 그러면 6분의 1에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이게 지금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런 다음 우리가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자, 좌변은 어떻게 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k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의 조건을 일단 왼쪽은 만족을 시켰어. 그러면 오른쪽은 자 6분의 1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준 값이 원래 주어진 식에서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과 같아져야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지?
자,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은지 이걸 확인하는 건데, 자, 나열을 하면 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 수열 AN이 주어졌는데 A1이 1이고, 자, 그 다음 걸 한번 보자.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이거 어떤 형태였지? 등차 수열의 형태였어. 그리고 공비 D가 3인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첫째 항이 주어져 있고 등차 수열이고 공차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등차 수열의 1번 항을 구하면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 그래서 정리하면 3n-2 이렇게 나오는 거고, 2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2부터 5까지 A, K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우선 시그마의 정의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시그마 공식은 주로 1항부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K가 1부터 5까지 3K-2, 이 값에서 원래 K가 1이었을 때 값을 빼주는 방법이 있어. 자,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지? 3 곱하기, 그 다음 시그마 K는 2분의 5 곱하기 6 마이너스 10,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주어진 걸 하면, 자, 최종 답은 어떻게 되지? 34가 답이 된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 시그마 K가 2부터 5까지 3K-2라고 하면 우리가 K가 난 1차식을 가지고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항은 K에 2를 대입한 수야. 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첫 항은 4가 되고, 자, 마지막 항은 5를 대입한 수니까 13이 되고,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가 모두 4개. 그래서 17 곱하기 2 하니까 이렇게 해도 34 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 이번에는 첫 항이 주어졌고, 자, 이걸 보니까 뭐야?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리고 공비 R이 3, 이 소리야. 그래서 시그마 K가 2부터 5까지 첫째 항이 3, 공비가 3에 K-1승. 자,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처음에 등비수열의 합을 가르쳐 줄 때 A 1항부터 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었어. 자, 공비 3에서 2를 빼고, 이때의 첫 번째 항은 A 2항이야. 그래서 K에 2를 대입을 하면 9가 되고, 공비 3에 대해서 항의 개수는 모두 4개.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 기억나? 그래서 9 곱하기 40, 그러면 360이 답이 된다. 자, 이번에는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5번째 가르쳐줬던 유형이야.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A, n 플러스 1에서 어떤 값을 빼고, 개수는 살려주고, A, n에서 같은 값을 뺄 때, 자, 상수항을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알파가 상수항 1이 돼야 되니까, 자,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A에 n 플러스 1 플러스 1, 2가 있고 a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이게 앞에 항이고 이게 다음 항이 되는 새로운 수열이 나온 거야. 이 수열은, 자,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항은 어떻게 돼? A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1이 뭐였지? 3이었어. 4 곱하기 2의 n-1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N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넘어가면, 자, AN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A의 4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4 곱하기 2의 3승 빼기 1을 하니까 31이 답이 된다. 이번에는 6번째 유형이야. 자, 한쪽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고 앞에 있는 개수들을 정리를 했더니 0이 나오지.
그랬을 때 이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쪼개라고 했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am 플러스 1 빼기 am 플러스 1는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이걸 봤을 때 자, 새로운 수열이 또 나왔지? 그래서 이 앞항에 2를 곱했을 때 다음 항이 나오니까 자, a의 m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이 수열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첫째 항은 a2에서 a1을 빼니까 1이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 항인 a3 빼기 a2를 하면 자,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2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항은 자, 이번에는 4가 되겠지? 그래서 각각 더해주면 자, 이렇게 지워져서 좌변에는 이렇게 남고 우변은 보니까 7이 되는데 지금 A1이 2였잖아? 그래서 A의 4는 7 더하기 2 해서 답은 9가 된다.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이 수열을 보면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형태의 수열이야. 예전에 수학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은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어줬던 그런 규칙성에서 벗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숫자를 대입해서 나열을 해주면 된다. A1이 1이고 A2가 1인데 자, 3항은 1항과 2항을 더한 거니까 2가 나와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4항은 자, 식 그대로 보면 2항과 3항을 더한 값이니까 1하고 2를 더하면 자, 3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수열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더해주지 않으면 중간에 구할 수가 없어.